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카카오 그룹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뭐 카카오 그룹주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좀 관련주들이 좀 급락을 했고요. 다만 저는 아직은 빠질 때가 아니라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어느 타이밍부터 폭락하기 시작할 건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게 지금 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수혜주들은 더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게 이게 매수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섹터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적게는 뭐 2배, 많게는 지금 4, 5배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추격하다가는 진짜 이 폭락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들어갔다 그럼 제대로 계좌가 또 박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유하신 분들이, 오늘 스테이블 코인주들이 급락 나왔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카카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지금 대장주 카카오 섹터가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을 봤을 때 언제까지 보는 게 좋은 건지 그런 흐름을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뭐 무너진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다, 지금 이제 하느니 경고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밀기 시작하면서 금융권에서도 엄청나게 뭐 하기 시작합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상표권 특허를 지금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 자체 시장에 뭐 긍정적으로 보면서 공격적인 뭐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은데, KB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표만 보세요. 지금 각각 은행권, 금융권이니 하나은행과 국민은행만 거의 상표만 한 16개, 17개. 그냥 두 그 은행이 합쳐서만 벌써 30건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근데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게 각각 이런 뭐 시장에서 오히려 금융권에서에 대한 이런 투자 모멘텀이 오히려 불을 지피기 때문에 하는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결국에는 이 위험하다라는 경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경고 때문에 오늘 뭐 급락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경고 때문에 급락이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급락이 나온 이유는 뭐 뒤에도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경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절대적으로 틀린 말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이 코인런이라고 해요. 코인런 가능성.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치 안정성 및 준비 자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스테이블 코인의 고정 가치가 깨지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코인런에 대한 가능성이 사실 다시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보시면 좋은데, 말 그대로 코인런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니고 왜 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란 건 말 그대로 안전한 코인이라면서, 그러니까 안전하기 때문에 뭐다, 안전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담보를 잡는 거고, 그러면은 이 코인런 사태가 일어날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과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바로 이제 루나 코인이라고 있었죠. 루나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원래 이 달러 기반의 이제 코인이다 해가지고 1달러는 1테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5달러에 이제 출발했던 이 루나 코인이 119달러까지 가더니 단 10일 만에, 보이죠? 0.00014, 이거 그냥 거의 계좌가 99.-99.999 뭐 이렇게 찍혔다, 이거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과거 루나 코인 사태를 보면은 이거를 지금 이 코인런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포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 과거에 경험했던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이란 건 말 그대로 이제 안전한 코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유형을 보면 알겠지만 통화, 예금, 국채 등을 준비금으로 보유하여 가치를 고정합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뭐 이런 가상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고요. 대표적인 테라 같은 경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여 가격을 고정하는 방식, 뭐 이런 대표적인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가 흔히 1대1 담보라고 해가지고 뭐 한다, 100% 현금을 가지고서 담보를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채가 될 수도 있고요, 국채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얘기했던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 ETF라든지 다양한 자산을 가지고서 뭐 할 수 있다? 담보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인런이라는 게 사실 불가능한 게 아닌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게 그냥 이론만 놓고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1대1 가치이기 때문에 아니 뭐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원화를 기반으로 담보를 잡았기 때문에 이거 바꿔주면 그대로 바꿔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손실을 안 나야 맞잖아. 이게 사실은 정말 이상적인 부분은 맞거든요. 근데 앞에도 얘기했지만 뭐다? 담보가 들어가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문제사항이 과거 테라처럼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갑작스럽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환전 요청이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현금화를 진행해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이 가치가 뭐 내가 보유했던 뭐 예금이라든지 뭐 국채 아니면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가치가 갑자기 급락한다라든지 아니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현금화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코인런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빨리 바꿔자고 환전 요청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의 원래 가치보다 또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100억을 담보로 100억치를 발급을 받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담보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에 100억이라 해서 지금 다시 100억이 유지된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코인런 사태처럼 터진다라고 하면 이게 뭐 50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이 코인런에서 위험한 게 뭐냐고 하면은 풀담보, 어쨌든 이거 100% 현금이 아닌 이제 부분 담보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장부상으로는 충분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환전을 못하게 된 사례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코인런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하느니 뭐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이거는 뭐 대충 우리가 테라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인데 이게 뭐 악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악재는 아니라 생각해요. 다만 지금 뭐 보면 알겠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저는 악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한은의 경고 때문에 뭐하게 됐다? 스테이블 코인주들이 다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뭐 다 오늘장에 시장에 낙폭을 키우고 다 하락을 주도했던 모든 섹터들이 뭐예요? 모든 게 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바로 이 코인런이 악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빠지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코인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중요하죠. 이런 게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근데 언제 여러분들이 이 개인 동학개미 운동하는 이 개투들이 이런 경고 이런 거에 집중했다고, 이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고, 다만 제가 이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빠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 스테이블 코인은 애초에 뭐였다? 테마주였다. 테마주. 애초에 테마주고요.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고 3주입니다. 한 달도 안 됐어요. 3주 만에 4배 이상 뛴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 높은 상위 30개 종목 중에 이미 절반 이상이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에 지난 3년간 계속 내리막을 걷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반등한 거 보면은 어때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가 시장에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그만 악재도 뭐가 될 수 있다. 단기 조정이 나오는 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지금은 문제가 있다, 악재다라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섹터들이 다 급락이 나오는데도 뭐하고 있다. MBT 같은 기업. 그럼 얘도 오늘 상가하면 안 됐죠. 얘도 급락 나왔어야죠. 뭐 급락 나올 건 아닌데 상가하면 안 됐죠.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주가가 상한가 간 근본적인 이유가 뭐다? CMCM 빌딩을 357억 원을 매각했는데 매각 자금 갖고 뭐 하겠다? 스테이블 코인 신사업 기반 마련한다고 하니까 우리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2차 전지주들이 뭐예요? 급등 나오니까 다른 2차 전지주들이 급락 나오는데 갑자기 새로운 2차 전지 테마주 편입되는 한 애들이 생기면서 막 상한가 랠리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함께 이제 MBT도 오늘 상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인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절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빠질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보면 알겠지만 미국에서도 뭐한다? 이미 달러 패권을 키우기 위해서
가상자산 입법 속도되는 만큼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 전 세계적으로 반사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실질적인 미국이 과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많이 부정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최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가상자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부각을 시키면서 이런 입법도 결국엔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됐지만 뭐였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국 찬성 68표에 반대 30표로 극적 통과에 성공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뭐가 한다?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죠. 근데 물론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미국이 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이 좀 다른 건 맞아요. 왜?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아까도 했지만 달러 기반이냐 원화 기반이냐 했을 때 뭐 국채를 담보로 잡을 수도 있고 뭐 비트코인을 잡을 수도 있고 회사채를 잡을 수도 있고 현금 대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 국채를 매수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달러를 사던가, 그러니까 달러에 보다 이 패권 강화가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겠죠. 달러 기반.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나라가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은 철저하게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죠. 애초에 원화 기반이라고 하면은 외국인이 굳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상 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스테이블 코인 통해서 지금 실생활에 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물론 기능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과 뭐 체크카드, 현금카드, 신용카드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다르겠죠. 근데 다만 우리가 결국 쓰는 사람이 외국인이 아닌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체크카드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고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부각이 돼야 되는데 애초에 뭡니까? 휴전국가인 우리나라가 이 화폐 가치가 안정성이 강조되긴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뭐다? 지금 이제 대통령 정부 정책으로서 민주당과 함께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안도 발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은 그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정책 정부 수혜주는 크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 수혜주로도 굉장히 크게 올라갈 확률이 크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다시피 과거 이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테더와 서클만 본다 하더라도 1분기 기준에 57조 원에 육박해요. 시장 규모가. 그러니까 시장 규모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뭐 한다? 이야기하는 게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뭐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테마성을 가지고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보통 테마가 붙으면 10배 이상은 올라간다 보면 좋아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올라갈 구간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참 아쉬운 게 사실 카카오페이가 그 전에 이제 대장을 좀 잡고 올라가다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죠. 근데 거래 정지가 나왔어요. 근데 거래 정지가 나오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카카오라든지 카카오뱅크가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카카오라든지 카카오뱅크가 오늘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상황이죠. 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고, 이거 지금 도망가야 되나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신규 접근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미 4배, 5배 오른 거를 그거 괜히 잘못 들어갔다 물리면 아파요. 보유자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망가야 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도망가야 된다 보시는 사람들 대다수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수급을 보면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1월부터 5월까지 들어왔던 외국인의 수급이 그대로 다 빠졌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기관의 수급도 그대로 오히려 그 이상 다 빠졌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들어왔던 수급 거의 다 빠졌다 봐야겠죠. 뭐 기관은 좀 다시 사들이긴 했지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반절 정도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수급 보는 거에서 외국인 수급을 보는 사람들은 이 외국인 수급이 지금 그간에 매집이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물량이 급격하게, 분명히 1월부터 5월까지 급격하게 사모았던 외국인들의 물량이 이번 상승 6월 달에 대거 이탈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런 부분을 리스크로 엮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테마주는 보통 외국인의 수급을 보는 게 아닙니다. 뭘 보는 게 좋냐고 하면요, 이걸 끌어올리는 주체를 찾는 게 보통 제일 베스트예요. 주체.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미래 에셋이 지금 대놓고 끌어올렸거든요. 물량이 하나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보면 좋냐고 하면은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미래 에셋 창구를 보면서 이 끌어올렸던 물량이 매도 포지션을 전환된다. 그러면 대놓고 끌어올렸다가 이제는 털고 있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급락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메리트 창구를 본다 하더라도 끌어올리면서 대거 매집이 들어왔다가 지금 매도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오히려 신기하게 좀 더 많아요. 카카오뱅크는 JP모간 서울 같은 경우도 뭐 매도세가 있긴 했지만 큰 매도세보다는 매집이 더 컸고요. 그러니까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거의 매집이 더 많았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도 엄청난 매집이 많았기 때문에 이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찌됐든지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느냐? 방금 얘기했던 이 상승을 주도했던 뭐다? 이 창구에서의 대량 매도세가 나오면 그때를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 잡으면 좋겠죠. 물론 지금 하락은 아마 추가적인 하락은 또 나올 거예요. 왜? 아까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코인런에 대한 리스크도 이미 부각을 시키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커요. 뭐다?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대출까지 받아서 1인당 그 당시에 얼마 샀다? 1인당 4억 샀다 했어요. 카카오페이도 그 당시 1인당 대출까지 받아서 거의 3억 이상 샀다 했어요. 10명만 사도 40억이고요. 10명 30억입니다. 이혼 위기까지 겪었대요. 대출까지 이 당시에 지금 정말 제정신으로 버틴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뭐 하게 되느냐? 본전에 오면은 이걸 과연 여러분들이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야 되겠냐 이겁니다. 4억을 넣어가지고 거의 마이너스 70% 60% 때려 맞았는데 이걸 어떻게 본전에 오는 것만도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이 본전에 오면은 본전에 털어내는 그 공모에 들어왔던 이 우리 사주죠? 공모 사주 물량이 매도세가 엄청 찍어 누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공모가 39,000원이었죠. 금방에 오니까 매도세가 커지고 있다 보시면 좋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그 공모가 카카오페이는 뛰어넘죠. 9만 얼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지금 슬슬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하락이 유도한 건 사실 공포감 조성과 함께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매도 포지션 잡아야 할 때는 여기 보여드리는 창구들에서 이 매도세, 이 끌어올렸던 매수세가 매도로 전환될 때 이때 조심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